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약간 학술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간간히 이런 말씀들 물어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다음 어느 동네 뜹니까? 이런 거 찍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어느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대석학들도 함부로 속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치해서 알고 있는 견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수동 같은 곳, 다음번에 성수동 같은 곳이 될 곳을 찍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수동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 도시가 발달하다 보면 그 도시에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든가 더 이상 그 도시 내에서 잔존하기 힘든 어떤 분야들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은요, 지금의 서울과 달랐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제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조도시였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수출도시였고, 그리고 뭔가 생필품이라든가 주요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점 공장이 서울 곳곳이나 서울에 바로 지근한 외곽에 놓여져 있어야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산업 부분의 역할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기타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도시 내부에 있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요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과정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 교외 지역도 아니라 아주 먼 지방의 산업도시로 이전하거나 그랬던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조 기능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도시 내에서 담당했던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의 주요 임대료 가격도 엄청 오르겠죠. 자연스럽게 지가도 엄청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그 금싸라기 같은 노른자위 땅 위에서 내가 무언가 경제 활동을 했었을 때 그것으로 버는 부가가치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대를 깔고 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락해버린 인더스트리는 어쩔 수 없이 교외 지역에 다소 싼 지대와 다소 싼 임대료를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적합합니다. 또 그래야지만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수출의 교두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고도 성장을 했다 보니 교외 지역으로 나가도 이제 더 이상 가격 담보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제는 저기 서아시아, 남아시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성수가 딱 들어맞게 돼 있죠. 성수에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강판이나 철근 자재들 날르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수제 구두 만드는 그런 곳, 이런 곳들은 더 이상 서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복판에 있을 인더스트리, 산업군에 해당되지는 않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군이 서울의 가장 요지 중에 하나이자 한강을 서울을 행정구역으로 했었을 때 서울의 정 가운데 한강변에 그런 공장들이 질비한다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게 되겠죠. 자, 예전에는 이런 공장이라든가 수제 구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강변에 있어야 될 이유는 이런 것도 역시 제조의 일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을 갖다 써야 되고 또 물을 방류해야 되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아주 초창기에 이런 시설물들이 성수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던 시점, 그리고 수제 구두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인들, 그 다음에 철근, 건설 자재, 기타 어떤 인쇄소도 일부 있었고요. 이런 곳이 성수동에 이제 적합하지 않게 된 업종으로 바뀐 지는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 이미 확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어떤 행정구역이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일종의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저버리고 어디 멀리 간다라는 것은 그곳에 상주하면서 그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일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서 이제 일하는 건 남는 게 없다, 이런 소리를 상당 기간 들을 때까지도 계속 안주하고 버티면서 거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외적 요인이든 내적 요인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외적 요인이라고 하면 저 동네가 계속 저렇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인근 지역인 바로 강만 넘어오면 압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바로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종로나 을지로로 나가기도 수월하고 용산도 지근거리에 있고 동부이천동이나 한남동도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간다면 건대나 한양대 등 이런 교통의 요충지 근처에 있는 이곳이 계속 저 기능은 적합하지 않다 판단했던 전문적인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이 그 지역에 일정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초창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 건물 그대로를 아주 헐값에 누군가에게 팔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앉게 되냐면요, 바로 예전과 같은 블루 칼라들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직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생 예술가들, 또 흔히 말해서 아티스트들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창업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들이 어차피 싼 임대료를 찾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해 줄 사람들과 빈번히 교류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려면 도심지에서 크게 벗어나서 작업실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패션 감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요즘은 이런 캐릭터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네,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무한히 접할 수 있으려면 도심지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무명의 이런 아티스트 시절에는 도심지의 싼 어떤 사무실 공간, 주거 공간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성수동에 요즘 너무 싼 옛날 건물들, 사무실로 쓰고 작업실, 화실로 쓰기 좋은 물건들이 나왔대. 그럼 글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쪽은 누구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돈을 언제 벌지 모릅니다. 창업하고 나서 2년 만에 벌지, 3년 만에 벌지, 10년 뒤에 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버티려면 뭔가 싼 곳을 찾아야 되고, 멀리 교외 지역도 싼 곳이 있습니다. 교통비 들고 시간 버려야 되고, 스타트업은요 대기업처럼 9to6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 일하고 라꾸라꾸 깔고 또 일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 성수동 같은 곳이 딱이죠. 성수역의 지하철역만 타면 여기저기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성수동 근처의 가장 큰 변화는 블루칼라들의 직종은 점점 줄어드는 사이에 창조인 또는 창조경제 분야, 이쪽에 해당되는 스타트업과 문화예술 파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그 블루칼라 사무실을 점점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래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들어갔으면 정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공간 중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야말로 빅뱅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부동산 지역의 지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려고 하면요, 그 지가 위에서 활동하는 산업과 개인이 시간당 페이가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업종이 극단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는 건 물리적 시간의 상당 부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인풋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얼마나 도출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성수동에 들어갔던 업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창조경제에 해당되는, 요즘 원래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선 한 정권의 슬로건으로 사용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뭔가 지적 역량을 발휘해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인더스트리, 게임도 여기에 해당되고 디자인 분도 여기에 해당되고 뭐 다양한 요식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가 거기 몰려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 콘텐츠예요. 근데 이 문화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 만약에 일약
스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거둬들이는 부가가치는요, 한 사람이 중견기업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시간을 하나하나 쓰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딘가 누군가가 내 음원을 들으면 그때마다 수익이 쌓이고, 내 영화를 보면 그때마다 수익이 쌓이고, 극단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계 비용도 제로죠. 그렇다면 이런 업종이 빵 터졌을 때 그 동네의 집가 상승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어딥니까?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가장 스타트업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곳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과 문화예술인들이 처음에 뉴욕의 그 비싼 동네를 어떻게 들어갔죠? 처음에는 브루클린이라는 옛날에 뉴욕시를 지탱했던 제조 역량을 담당했던 그곳을, 그 빈 사무실을, 또는 블루칼라에게 그 사무실을 매입해서 거기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확산되고 그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낸 일부 사람들은 맨하튼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 그냥 브루클린이 너무 좋아, 여기서 좋은 오피스동 건물 지어서 계속 살래, 이렇게 하면서 브루클린이 옛날의 브루클린이 아니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곳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도시개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지식 고소득 노동자들이 주로 즐기는 곳, 그런 곳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급상승한다. 생각해 보세요. 스타트업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고학력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본인이 일상생활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어떤 여러 그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여피케이션, 이 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다음에 이런 곳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찍는 게 제2의 성수동과 같은 집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걸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로아상 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아상 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스타트업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이 아침에 먹는 식사는 대표적으로 크로아상 한 조각 먹으면서 뭔가 음악을 듣거나 커피 한 조각 하면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로아상 가게들이 많은 그런 곳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딱 하나네요. 서울에 아직까지 이런 공장 단지들이, 아니면 이런 제조를 뒷받침하는 단지들이 남아있다고? 야,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슬슬 아주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디자인 학과를 막 졸업한 일부 청년들이 거기에 부티크 형태의 사무실을 차리기 시작했고, 많은 음악가들이 거기에서 작업실을 열기 시작했고, 또 많은 미술가들이 거기에서 화실을 열거나 아니면 갤러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후보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제2의 성수동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죠. 어딥니까? 힙지로라는 닉네임을 가진 을지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돼서요, 여러분들께 굳이 나도 재테크 좀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를 갔었을 때 어떤 기존에 번화가를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 서울에 이런 동네 있다고 하는데 한번 탐방 가볼까? 라고 하면서 임장 아닌 임장과 주말 나들이 아닌 나들이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물건이나 아니면 좋은 지역을 발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피케이션하고 크로아상티피케이션, 이 두 가지의 도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신조 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